안녕하세요, 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윤중원 선수의 벙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윤중원 선수와 저 그리고 최찬진 선수, 그 팀 FFR의 최찬진 선수, 그리고 반발도님까지, 한 명 더 있습니다. 탑스피드의 홍지명 선수까지 해서 5명의 라이딩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때는 보시다시피 12월 4일로 아직 코로나 2.5단계가 발효되기 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5명 이하의 그룹 라이딩이나 아니면 혼자 타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네요. 이날의 경우에는 이제 윤중원 선수의 뒤에 카메라를 뒀기 때문에 이제 후방캠에서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윤중원 선수의 파워 게이지가 나오고 있고, 그 아래에는 그 뒤를 따라가는 제 파워 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제 나오는 주요 구간은 바로 팔당 TT 구간, 호박고개, 그리고 분원리 구간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거의 윤중원 선수가 끌었는데, 네, 오늘 윤 선생님 작정하고 TT차를 가지고 에어로 풀 세팅으로 해서 소방팀의 그 최창진 선수, 그리고 반발돈 선수, 그리고 홍지명 선수, 탑스피드의 홍지명 선수까지 다 끌어 제끼려고 온 모습이고요. 초반에 어느 정도 가속을 한 다음에 속도가 붙자 이제 속도를 올려 나가고 있는데, 앞에 공사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할 때까지 조금 파워를 낮췄고요. 그래도 앞에서 끄는데 보시면 지금 380에서 300W 중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이제 뒤에서 똑같이 자세를 낮게 가져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00W 정도는 꾸준히 아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이 아무리 TT차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붙어가는 게 앞에서 끄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적게는 50W에서 많으면 100W 정도 파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벤츠의 산발이 디스크 휠 이렇게, 그리고 에어로 헬멧까지 해서 거의 에어로 풀셋을 하고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로서는 제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일이 많지 않은데 오늘 조금 시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뒤에서 따라갈 때는 에어로바를 잡고 TT 자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최대한 에어로한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약간은 편안한 에어로 자세지만은 약간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가 약간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앞에 윤중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닥치고 머리 받고 최대한 에어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파워는 계속 거의 300W 중후반대 400W까지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야트마가 오르막에서 댄싱을 하면서 다리를 약간 풀어주는 모습이고, 이때는 파워가 500W까지 올라가고 있고, 뒤에서 이어가고 있는 저는 그래도 아직 한 150W, 100W 정도는 아끼면서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약오르막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리막으로 이어지면서 속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호박고개까지 계속 쭉 이어가게 될 텐데, 아직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끌기 시작하고 거의 3분 40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0W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평균 330에서 350W 정도 되는 파워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윤중원 선수입니다. 자, 뒤에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쫓아오고 있는 4명의 선수, 4명의 플레이어들이 다 잘 붙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5명의 TTT라고 하지만 그 세대의 거의 TT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일 앞에 윤중원 선수의 TT차, 그리고 TT차처럼 세팅을 한 로드바이크 2대, 그리고 순수 로드바이크 2대가 해서 이렇게 총 5명의 라이더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빠른 페이스, 이런 높은 파워의 페이스인 경우에 앞에 선두가 좀 짧게 끊으면서 거의 2열 로테 가깝게 해서 약 20초에서 30초 정도만 빠르게 끌고 빠지고 하면서 다 같이 속도를 올려서 가게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선두의 이 엉덩이의 주인 윤중원 선수가 워낙 잘 타는 최강자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거의 5분 가까이
5분 가까운 시간을 혼자서 끌어 제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이제 배알미 대교라고 해서 그 분원리 가기 전에 호박고기 가기 전에 있는 대로 부분이고, 이제 주말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차가 많지만 평일 혹은 주말 오전 시간대 좀 일찍 나오면 차가 없어서 이렇게 단체로 고속으로 달리기는 매우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알미 대교까지 윤중원 선수가 다 끌어 제낀 다음에 로테이션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붙어가다가 로테이션을 이어받으니까 파워가 이제 일정하게 370W 막 이렇게 나오면서 꾸준히 높은 파워로 끌게 되고, 윤중원 선수는 제 뒤로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동을 한 다음에 약간 붙기 위해서 파워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파워가 낮아진 상태에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앞에서 300W 초반대로 좀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300W 초반대로 끌고 있지만 순식간에 제 심박이 170대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몸의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뒤에 윤중원 선수는 제 영상을 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뒤에서 피를 빠는 드래프팅을 하게 되면은 간격 조절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약간 파워가 그냥 꾸준히 이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파워가 약간 들쭉날쭉하지만은 휴식을 했다가 힘을 썼다가 휴식을 했다가 힘을 썼다 하면서 꾸준히 붙어올 수 있게 되고요. 예, 저는 제 앞에서 최대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오고 있고,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지도 않지만 뒤에 있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배려해 주면서 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차가 없거나 아니면은 추월을 할 수 있을 때 차들을 먼저 가게 해주면 서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분원리로 가는 이 호박고개 길, 이 퇴촌으로 이어지는 호박고개 길 초반에는 이렇게 낙타등보다는 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과속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차량이 느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다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초반에는 차를 먼저 보내더라도 차가 도리어 길막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코스를 잘 알게 되면은 어느 지점에서 다른 차들에게 길을 양보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짧게 끌고, 짧게 약 한 2분여의 시간을 끈 다음에, 그리고 뒤로 와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제 차례고요. 이제 심박이 178까지 올라가게 됐지만은, 네, 뒤에서 휴식을 하면서 심박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차량들이 이제 하나 둘 패싱을 하는 차량 패싱 구간이 나오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도로의 오른쪽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이럴 때 약간 옆으로 비켜주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차들을 선행시키는, 그러면은 이제 서로 큰 불편함 없이 양보하면서 잘 탈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윤중원 선수가 가까워지면은 약간 힘을 빼고, 윤중원 선수하고 멀어지면은 좀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최창진 선수도 약 1분 30초 정도 앞에서 리딩을 한 다음에 뒤로 빠지고 있고, 이제 이 다음에는 로드바이크 2대이기 때문에 로드바이크 2대가 길게 끌거나 빠르게 끌거나 둘 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로드바이크가 끌면은 속도가 약간은 떨어지게 되고, 떨어졌을 때 뒤에서 약간 더 회복을 하면서 로드턴이 지나갈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이제 다음에 내 턴이 됐을 때 다시 바톤을 받아서 가속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뒤에서 아직까지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이 보이고요. 앞에서 지금 FFR 팀의 반발도님께서 굉장히 오래 끌고 계시는데, 이제 로드바이크로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끌고 이제 유지해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받은 지금 화면상에서는 후방 카메라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끌고 있는 선수는 바로 탑스피드의 홍지명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고, 지금 역시 로드바이크의 특성상 저렇게 하이림을 꼈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끌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다시 이제 윤중원 선수의 턴으로 넘어오고, 윤중원 선수가 이제 바로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로테이션을 넘겨주고 가는 홍지명 선수가 다 붙을 때까지 약간 대기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 약간 차량에 트래픽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속도를 살짝 낮췄다가 이제 그 호박고개로 이어지기 전에 약 쌍봉낙타 등대가리 같은 조금 그 두 개의 깔딱 어필이 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파워를 올려서 끌고 나가는 모습. 440W, 400W대를 이어나가고 있고, 자, 뒤에서 저는 아직 댄싱하기 이르다, 아직 시팅으로 갈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속도가 35km를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에어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와트 세이빙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다양한 다리 근육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댄싱으로 전환해도 되지만,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자신의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나름이고요. 일단은 저는 계속 에어로바를 잡고 있는 에어로 자세를 이용해서 가고 있고, 앞에 이렇게 선두가 특히나 TTT를 할 때는 선두가 길을 잘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윤중원 선수가 바닥에 이제 크랙이라든지 파인 곳, 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세가 낮아지게 되면 전방 주시가 계속 전반 주시를 하고 있더라도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신호를 준 것을 뒤로 잘 이어주는 게 굉장히 그룹 라이딩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 수신호라든지 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빼먹지 말고 잘 이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다른 분들도 그룹 라이딩 할 때는 언제나 수신호라든지 이런 그 구호 같은 것들 반드시 뒷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의 공익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다시 그룹 라이딩을 지금 호박고개 직전에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지금 진행돼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 기온이 2도, 왼쪽에 이제 2도라고 찍혀 있는데 이제 거의 동계다 보니까는 굉장히 추운 날씨죠. 추운 날씨인데 솔직히 손발이 시리는 것보다 이렇게 타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그냥 힘들어요. 네, 앞에서 끄는 사람이 죽자고 끌어 제끼니까 이제 저는 죽어라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추위를 느끼다기보다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지 춥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콧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콧물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동계 라이딩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계 라이딩에서 코를 닦는 거, 코를 푸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코를 푸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새는데, 윤지원 선수 바톤을 받아서 또 거의 3분째 지금 앞에서 꾸준히 끌고 있죠. 윤중원 선수에 의한 윤중원 선수의 이제 지옥의 라이딩이고요. 앞에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 호박고개 이제 최근 등려를 하셔서 약간 잠잠하신 언제나 제일조경 마려워하시는 더더마님, 더더마님의 유튜버에서는 언제나 이곳에서 스프린트를 치게 되지만, 오늘은 벙짱님께서 앞에서 미친듯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터벌을 친다거나 스프린트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뒤에 있는 분들이 먼저 튀어나가려고 하면은 잡으러 갔겠지만, 아직 지금 뒤에 보면은 뒤에 후방 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최창진 선수라든지 반발돈 선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홍지명 선수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림픽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꾸준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원 선수 댄싱을 하면서 약 파워가 500W까지 치솟고 있고, 여기서 뒤에서 붙어가면은 조금은 파워를 아낄 수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저 세팅에서 무게가 약 8kg 중후반대가 되게 되는데, 이제 시브 같은 경우가 좀 더 가볍긴 합니다. 네, 시브 같은 경우가 좀 더 가볍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속도 30km라는 속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보면서 앞에 윤중원 선수보다 높은 파워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빡세도 뒤에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 호박고개까지의 구간 특별히 떨어진 사람은 없어 보이지 않고요. 네, 홍지명 선수가 약간 끊어졌지만 홍지명 선수를 붙여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구간, 분원리 구간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급을 한답시고 장갑을 잠깐 벗었다가 장갑을 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려져가지고 윤중원 선수가 앞에서 400W, 470W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이 거리에서 300W, 400W로 가고 있으니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 거리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최창진 선수가 앞으로 나와서 메꿔 주시면서,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로테인 순서가 바뀌게 됐죠. 네, 이제 팔당 TT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윤중원 선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리고 최창진 선수, 반발돈 선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홍지원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공간을 메꾸면서 지금 최선두에는 윤중원 선수, 그 뒤를 바짝 붙어가고 있는 반발돈 선수, 그리고 최창진 선수, 그리고 그리고 홍지명 선수, 이렇게 5명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약간의 거리 차이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나가서 메꿀까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은 안 했어요. 네, 말은 했어요. 말을 하면 메꿔야 되잖아. 그래서 말은 안 하고, 근데 최창진 선수가 잘 붙이실 것 같아서 일단은 뒤에서 여유롭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창진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지금 최선두에서 윤중원 선수가 370W에서 400W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따라붙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창진 선수 뒤에 있다 보니까는 뭐 200W대, 100W대를 꾸준히 가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역시 키 큰 사람 뒤가 제일 편하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 언제나 라이딩에 나갔을 때 내가 오늘 살아야겠다 싶으면은 그 중에 제일 큰 사람 뒤에 붙으세요. 네, 큰 사람 뒤에 붙어서 이제 파워를 많이 아끼시면은 나중에 병림피 갈 때도 아껴놓은 파워를 10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야고르막 구간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감지하고 이제 야고르막 구간을 지나서 쭉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격적인 분원리 낙타등 구간의 시작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분원 초교를 지나서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구간은 보통은 초반 구간으로 몸을 푼다든지, 뭐 물론 그 스트라바 구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시작 지점에 다리부터 미친 듯이 쏴야 되지만, 네, 이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벙짱 윤중원님께서 끄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성두의 시브 TT 차가 끄고 있는데, 이제 반성님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잡고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서 가고 계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드바이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공기저항을 줄이는 쪽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뒤에서 붙었을 때 무조건 드랍을 잡는 그런 포지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홀이라든지 턱 같은 정보를 뒤까지 잘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 자, 오르막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500W대로 또 댄싱 하게 되고, 앞에 이제 최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몸을 풀기 위해서 댄싱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제 시팅으로 가고 있군요. 자, 파워가는 뭐 이제 오르막에 오게 되면은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오르막에서는 조금 뒤에서 붙어서 쉬던 그런 힘을 약간 다시 한번 내고 있고요. 최찬진 선수가 아무래도 키가 좀 크시기 때문에 약간 4번째 라인으로 넘겨드리고 이제 제가 3번째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분원 초교 부분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분원리 낙타등 구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뒤에 붙었는지를 보는데 지금 홍지명 선수가 떨어졌네요. 네, 홍지명 선수 떨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잘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홍지명 선수는 이따가 홍관에서 만나기로 하고, 지금 5명에서 4명이 된 상태로 4명이 된 상태로 이제 분원리 본격 구간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초반에는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속을 빠르게 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TT차 로드, 그리고 TT차 같은 로드, TT차라고 할게요, 편의상. TT차 로드, TT차의 이 구성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로드바이크가 붙어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리어캠에 나오고 있는 반바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멧 같은 경우, 물론 에어로 로드 헬멧이긴 하지만 퓨어 타임 트라이얼 바이크용, 그러니까는 그 독주용
타임 트라이얼용 헬멧하고는 좀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잘 붙어가는, 아직까지 지금 잘 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여름철이나 이때 이제 그 도사 상급봉에서 좀 자주 뵀었는데 그때보다 몸이 엄청나게 올라오셔서, 보통 이렇게 TT차 사이에서 제가 로드 고통받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로드들이 좀 매우 힘들어하면서 거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전거가 이 로드바이크로 평지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잘 오고 잘 유지해 나가시는 모습이고요. 윤중원 선수 이 초반 첫 번째 깔딱에서 약 400W 정도로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 뒤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00W나 400W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서, 이야, 역시 윤중원 정말 끝도 없이 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윤중원 선수의 파워 수치 그리고 저의 파워 수치를 조금 비교해 나가시면서 앞사람과 뒷사람 간의 파워 차이를 조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중원 선수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또 끌다가 드디어 이 첫 번째 오르막에서 뒤에 바톤 터치를 해주고, 뒤에 지금 최창진 선수가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우미로 가가지고 쉬기보다는 이제 최창진 선수 앞으로 오면서 최창진 선수가 로테를 받을 시간적 여유를 늘려주는 모습이고, 이제 제일 최선두에는 다시 한번 반발도님이 앞에 오시면서, 그러면서 로드바이크지만은 빠른 속도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로드바이크가 이렇게 TT차랑 가게 되면 그냥 5초 끌고 빠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반발돌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라이더고 이제 본인이 자신 있어서 지금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속도는 42km 정도이고요. 아직까지 4명의 라이더 중에 흐른 사람 없이 다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윤중원 선수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위치해 있는,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윤중원 선수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바돈 선수가 앞에서 그 턱이라든지 이런 수신호를 확실하게 뒤로 전달해주고 있죠. 네, 지금 로드바이크가 앞에서 끌다 보니까는 속도가 좀 떨어졌어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로드바이크로 이렇게 강한 힘을 써서 간다고 하더라도 뒤에 에어로바를 장착한 디스크빌과 산바리까지 장착한 거의 TT 바이크의 99% 정도 되는 그런 자전거와 뒤에 TT차와 좀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에어로다이나믹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자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윤종원 선수 같은 경우도 워낙 자세를 에어로하게 잡다 보니까 조금 더 에어로 어드밴티지를 많이 가져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차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양심적으로 뒤에서 그만큼 쉬었으면 300W 중반대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죠. 뒤로 이제 빠졌던 반발도님은 이제 모아놨던 콧물을 원기옥 펼치듯이 열심히 한 번씩 팡팡 뚫어주시고, 이제 제가 앞에서 낙타등 구간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룹 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좀 특히나 가을, 겨울철 아니면 이제 봄 초기 좀 날이 추울 때는 코에 콧물이 많이 차게 되는데, 이거 코를 이제 푸는 거는 언제나 뒷사람한테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겠죠. 가끔 한강에서 콧물 맞았다라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장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장갑에 스웨이드가 달려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영어로는 노즈 스와이프라고 하고, 네, 국어로는 코 닦기라고 해야 될 텐데, 네, 진짜 그거 코 닦으라고 있는 겁니다. 몇몇 장갑들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는 걸 좀 더 선호하고요. 이유는 네, 콧물 닦으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코에 선크림이 같이 지워져가지고 이제 코만 까맣게 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자덕들 보면은 자덕 라인이 얼굴에 이제 코 많이 타고, 고글 아래쪽이 타고, 그리고 이제 목 뒤에도 조금 목이 겹쳐지는 부분은 하얗고 드러나는 부분은 까매가지고 목에 하얀색 줄이 가로로 나 있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그 어떻게 말하면 볼품이 없어지죠. 네, 볼품이 없어져서 좀 태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텐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앞에서 일단은 쉬었던 만큼 길게 끄느라 계속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야고르막 구간이 오게 되고, 야고르막 구간에서 약간 파워를 올려서 가게 되고, 제 뒤에 또 붙어오고 있는 최창진 선수, 그나마 TT 헬멧을 쓰고 계시면서 약간 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최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 세팅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영상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확인이 잘 안 되지만, 이게 그 트랙 마돈 림브레이크 모델인데, 림브레이크 모델의 스템은 SOX 벤지용 스템과, 그리고 벤지용 TT 바 에어로바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핸들바도 그 스페셜라이즈드 에어로플라이 2 핸들바를 장착을 하신,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셜라이즈드의 기운이 살짝 담긴 약간의 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독특한 세팅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끌었다 싶으니 이제 제가 뒤로 빠지면서 빠르게 붙어줍니다. 그래야지 윤중원 선수가 힘을 내서 가속을 더 해내겠죠. 네, 일단은 심박을 어느 정도 스트레시홀드 심박 정도까지 좀 올렸다가 뒤로 오면은 조금 더 역치 이하로 심박을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턴이 됐을 때 역치 이상으로 다시 한번 또 튕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물결치듯이 심박을 유지해 나가는 게 그룹 라이딩에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괜히 이제 뒤에서 잘한다 하니까 진짜 흥이 돋아서 다리가 굳을 때까지 타다 보면은 나중에 뒤에서 붙었다가 흐르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로테이션 돌 때는 다리를 100%다 쓰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이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그룹 라이딩에서 지켜야 될 수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다 같이 좀 근접해서 타기 때문에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험 상황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끄지 않고 다 함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윤중원 선수 또 야고르막 구간에서 또 한번 댄싱을 하면서 가고 있고,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조금 의아한 상황에서 아니구나, 아직 윤중원 선수가 계속 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어지고 지금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 심박은 어느새 이제 10 정도 떨어져서 166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윤중원 선수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3, 4분 정도는 그룹 내의 전체의 평안, 제 기준에서 평안, 이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고통일 수가 있지만 일단 저는 평안, 아무튼 나만 살면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1도가 되었네요. 네, 1도. 서울 외곽 쪽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이렇게 분원리 같은 평지 코스, 그리고 동서로 움직이거나 남쪽으로 갔다 오는 게 낫지, 이제 북쪽에 노동당사 뭐 이런 데 가면 얼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겨울철 라이딩을 할 때는 이제 코스 선택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윤중원 선수가 워낙 세게 끌다 보니까 지금 또 최창진 선수 고통에 찬 모습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아마도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이제 최창진 선수의 지인분이라든지 여기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 고통받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고통받는 영상 꿀잼이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최대한 고통스럽고 길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그 분원리 중반 정도는 좀 지났고 이제 곧 후반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꾸준한 페이스, 빠른 페이스 속에서도 윤중원 선수가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뒤에 퓨어 로드바이크인 이제 반발도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윤중원 선수 계속 지친 기색이 없이 끌고 가고 있지만, 이게 타다 보면은 알아요. 네, 좀 많이 타면은 이 사람이 각 사람마다 좀 힘들 때의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중원 선수 같은 경우는 힘든 티가 거의 안 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언제나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진짜 안 힘든가? 이게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페이스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후반부 연속 낙하등 구간, 마지막 오르막 구간 직전에 있는 네, 오르막 구간이고요. 네, 윤중원 선수 앞에서 또 끌고 있네요. 그 뒤를 지금 제가 메꾸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최창진 선수와 반발도님 아주 잘 붙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네, 마지막에 아껴뒀던 힘을 다 써야 될 차례이기도 하고요. 윤중원 선수 앞에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계속 끌고 나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끌고 갈 심산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뒤에서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네요. 네, 많지도 않고 뒤에 딱 붙어있는 저를 포함한 3명의 사람들 열심히 쫓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고, 여기서 뒤에 반발도님 같은 경우 로드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부 이 오르막까지 아주 잘 붙어오고 계시고, 뒤에 최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키가 크셔가지고 상대적으로 공기장은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네, 여기서도 잘 붙어서 나같이 가고 있는 모습. 자, 이 오르막, 다음 오르막, 그리고 마지막 오르막이 끝나면은 홍간의 슈퍼에 도착하게 되죠. 물론 아까 8당에서는 5명이었던 것 같은 착각이 조금 들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지만, 네, 잊혀져 버린 홍지명 선수 다시 한번 이름 한번 불러드리고요. 음성이라도 조금 이렇게 이름이라도 불러줘서 지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윤중원 선수 오르막 구간을 지나고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서 내리막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내리막에서 이제 앞선 선수가 코너링을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터벌을 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맞은편에 차가 없는 거를 언제나 확인을 하면서 라인을 타야 되고요. 자, 오늘 분원리 날씨도 춥고 겨울이라서 차가 거의 없는 그런 달리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중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공사에서 안전 유도를 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조금 위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언제나 전방에 이제 장애물이라든지 블라인드 코너 이런 데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구간을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오르막에서 이제 서로 자웅을 겨루겠죠. 네. 자, 윤중원 선수 앞에서 다시 한번 끌고 있고 300W 중반대까지 파워가 올라가고 있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저는 양내리막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파워가 상대적으로 아껴지는 상황. 심박이 아직 170도 안 됐네요. 조금 여유가 있다 이거죠. 네, 지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한 번씩 살피면서, 그러면서 다 같이 마지막 오르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윤중원 선수 지금 댄싱을 하겠다라는 암플릭을 보여준 다음에 댄싱으로 가고 있는 모습. 500W, 600W 정도로 강하게 이제 치고 나가고, 거리가 약간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저 또한 파워를 좀 더 올려가지고 따라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같이 고통받을 것 같으니까는 왠지 뒤를 한번 봐서 뒤쪽에 잘 붙어오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역시 마무리로 이제 칠 때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한 번에 길게 치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버리고 가게 돼버리면은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상에 많이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기 위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오르막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윤중원 선수 칼을 빼듭니다. 네, 내가 여기까지 끌긴 했지만은, 자, 이때부터는 한번 니들이 붙어올 수 있는지 보자 라면서 굉장히 강한 페이스로 600W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게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도 뒤에서 힘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600W 쪽 유지하면서 이제 반대로 윤중원 선수를 역으로 끌어주면서 카운터로 뒤에 한번 몇 명까지 살아나는지 보기 위해서 앞에서 땡겨 나가고 있는 모습. 자, 그 뒤를 윤중원 선수 제 뒤를 바짝 물고 오고 있고, 뒤에 반발돈 선수 지금 보통 로드바이크 여기서 이런 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간 평지에서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지게 됩니다만은, 지금 바닥을 쳐다보면서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후반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오르막이 끝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제일 전방 카메라는 제 모습이고, 그 뒤에 바로 붙어서 오고 있는 윤중원 선수, 그리고 나서 그 뒤는 이제 반발돈 선수가 끝까지
끝까지 이 구간에 붙어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코를 풀다가 약간 코너를 잘못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거리가 약간 벌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평지와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앞서가는 사람들과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잡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그룹 라이딩에서 이제 동호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오르막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페달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어지는 내리막 구간이 시작하기 전에 가속에서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영영 빠이빠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레이스든 일단 그룹 라이딩은 오르막이 완전히 다 끝나서 내리막으로 이어질 때까지 집중을 해서 밟아 나가는 그런 라이딩을 꼭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뒤에 반발도님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붙어 오셨지만 이어지는 내리막 구간에서 약간의 라인을 잘못 잡으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되었지만, 아무튼 홍관에 도착한 사람은 이제 제가 제일 최선두로 오고, 그 다음에 윤종원 선수가 약 90% 정도는 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거의 딱 붙어서 반발도님이 오시고, 최창진 선수와 다른 분들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았던 홍지면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라이딩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리뷰라든지 이런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